네, 끝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데 사실 요즘에 테슬라의 주가도 한 630달러, 62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760달러 때까지 올라오는 등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런데 지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까요? 일단은 전방 산업의 성장이 일어나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전방 산업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되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섹터가 전기차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성장주에서는 전기차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티은행에서 이제 관련된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SDI와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좀 차별화를 두는 전략을 취했죠. 그래서 물론 그렇죠.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각형에 대한 부진 그러나 반대로 보면 원형이나 이제 파우치 형태는 좋은 형상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결과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쪽이었었고 SDI에서는 대폭으로 이제 의견 하향 조정을 했었었는데요. 또 전일차 골드만삭스에서 주요 3대 금속에 대해서 2년간 하향 조정을 했죠. 근데 소재 업체나 광산 업체로 보게 되면은 사실 좋지 않은 뉴스지만 그동안 높은 원자재로 통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완성차나 셀 업체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인데 그런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전방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네.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별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 선택이나 타이밍에 대한 선택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통형도 굉장히 좋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좋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과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나 뭐 비아디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강하게 반등하고 있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똑같이 반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시해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인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또 장기 큰 수주를 발표했었던 LNF가 또 메인 양극재 벤더기 때문에 그 두 개 종목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서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테슬라도 역시나 상하이 봉쇄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지금 상하이 락다운 이전 수준의 주간 생산량 한 70%로 회복하고 네. 있다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CT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그렇죠. 냈는데 오늘 또 나오고 있는 소식이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삼성 SDI가 참여를 한다. 이 부분은 원통형 배터리다. 그렇죠. 원통형 한 가지 쪽이죠. 규격은 아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빅사이즈죠. 보통 예. 저희가 손가락만한 사이즈의 거를 기존에 썼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2배 정도 되는 사이즈, 이제 빅사이즈, 뭐 롱캔이라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선 다시 채택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모든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환경과 유동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을 봤을 때는 SDI보다는 다른 업체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제조의 삼성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매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압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LNF,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네. 압축을 해보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좀 갔고 오늘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풍력이 풍력이 또 가고 갔고. 있는데 네. 사실 국회에서 또 법안이 통과된 게 수소법인데 수소법이죠. 네.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못 갔죠. 지금 사실 그래서 다음에는 수소와 원자력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순환 측면이고요. 시장에서 항상 성장주들에 대한 선호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태양광이 폴리실리콘 상승도 있었었고 또 가장 대체 에너지 중에서 사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화되기 가장 쉬운 구조가 사실은 태양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람 같은 경우에도 풍력도 지역이 어디냐 또 육지에서는 일부 안 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많이 가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태양광이 보여줬고 그다음 이제 풍력이 돌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셔서 수소는 발전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에너지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생산을 하면 그거를 포집하고 그러니까 모아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수단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그냥 강관을 길게 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거를 수소로 바꾸게 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소 쪽 관련 인프라도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대형 회사 중에서는 두산 퓨얼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또 작은 회사 중에는 S 퓨얼셀이 있고요. 또 소재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나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정도가 관련된 쪽이고 순환이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는 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아까 똑같은 고민입니다. 자금이 뭐 모든
모든 주식을 살 정도로 풍부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예전 같으면 대체에너지가 모조리 갔을 수 있는데 지금은 딱 가는 섹터로만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급등하고 있는 풍력은 차익 실현을 좀 할까요? 근데 저번에 태양광도 말씀하셨었는데 예. 조금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세 준 것들은 일부분은 유지하시고 시세가 과하게 났을 때만 줄여보시고요. 이제 반대로 보면 다른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 태양광은 아침에 강했다가 약해졌었고 네. 풍력은 더 세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보였을 때 순환을 좀 노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좀 네. 해보죠. 뭐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부진하지만 네. 그래도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잘 간단 말이죠. 네, 사실 네. 소부장 종목들은 이미 52주를 찍고 내려오거나 혹은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규 매수 관점은 늦은 걸까요?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왜 좋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소모품, 그러니까 소모품, 부품, 소재들은 전부 다 원자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었는데 1분기 실적 시즌에 열어보니 생각보다 잘 나왔고 2분기 전망도 좋은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완성업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이클이 있죠. 투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춰서 못 가는 부분인데 실적에서 보여줬고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내 실적으로는 가장 좋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사도 되겠냐라는 측면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반등이 어떤 V자 반등이나 전고점을 뚫기 위한 반등이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등, 즉 주가가 올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감안해서 저희가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오고 네, 있어요. 지금 건조해서 죄송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그런 흐름을 감안해서 지금은 좀 밑에 있는 종목들 찾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소재단에서는 자회사 미국에서 모멘티브를 가지고 있는 원익 QNC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모품 쪽에서는 ISC라고 해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소모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DDR5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 정도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원익 IPS라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향후에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최근의 흐름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도 또 거래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을 봐야 할지 중국을 봐야 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가 2,600선 찍고 쭉 올라오고는 있잖아요. 오늘도 흐름이 괜찮고 중국과의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6월부터는 본격적인 해제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진다라고 하고요. 오늘 PMI 지표 보더라도 생각보다는 잘 나왔죠. 아무래도 공산주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총재가 잘 되고 또 일자리 복귀도 빨리 됐던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아까 전기차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이 생산도 늘어날 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PC 물가가 지난주 봤을 때 전월에 5.3에서 한 0.4%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 국채 10년 금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 또 빅스 변동성 지표가 모두 61선 이근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즉 지표들은 위험 지표들은 리스크가 이제 감소되면서 피크 아웃을 한 게 명확하게 보여졌고 물가는 피크 아웃 할 수 있는 기대가 굉장히 많아졌고 반면에 코로나 극복 통해서 중국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안도 랠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한국 지수가 상당히 지금 후발주자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하셔서 무릎까지밖에 못 오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뭐 캐나다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독일 같은 지수를 보게 되면 하락한 부분에 50% 이상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이머징에서도 브라질 같은 나라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약 38%에서 50% 정도까지 즉 뭐 허리 정도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장의 리스크 신호들이 완화가 되면서 종목들은 순환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반등의 끝이 언제가 될지 얼마큼일지는 향후에 나올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확인해야겠지만 지금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반등 흐름상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걸 논전제로 봤을 때, 즉 아까 V자로 반등해서 전고점을 뚫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안도 랠리라는 걸 봤을 때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고요. 전일 뭐 한국의 대형주 중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뭐 하이브 같은 종목들, 뭐 밑에 있던 종목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순환도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못 오른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은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버텨보자라고 도움 말씀 주셨네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